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93회 기출문제 실기편 후반부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법인 조정 문제이고요. 자, 회사 이름은 해강산업주식회사랍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해강산업주식회사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시다. 모듈은 맨 오른쪽에 있는 법인 조정 모듈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이러한 서식들을 작성하게 된답니다. 1번 문항 다음의 자료에 근거하여 해강산업주식회사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서식 작성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관련 세무조정을 하십시오. 단 대손 실적률은 1%입니다. 라고 단순화 시켜 주었습니다. 됐지요? 자, 대손 실적률이 1%다. 자, 이 부분만 좀 기억하고 화면을 위로 올립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내용 전체가 눈에 보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먼저 기중 대손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매출채권 내역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 계정 과목들에 대한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알았다. 이거 나중에 한도 계산할 때 사용할 거고. 2번 대손 내역을 보면 되겠네요. 기중에 회계 처리 이렇게 했답니다. 4월 5일 거래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받을 엄 100만 원을 대손 충당금과 상기했답니다. 아, 대손 확정 분기했구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했고 어음이라고요. 아, 대손 요건 충족한다 이겁니다. 다만 주의해야 된다. 그죠? 부도 6개월 경과 어음에 대해서 대손 인정하는 거는 대손 인정을 하되 비망 기록 1,000원은 남겨두십시오라고 규정했다고 했습니다. 1,000원 금액이 작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1,000원짜리 세무조정도 배점 1점 1억 원짜리 세무조정도 배점 1점 그런 측면에서 금액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1,000원짜리 세무조정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주어야 됩니다. 1,000원은 남겨두어야 되는데 왜 100만 원 전체를 다 대손 확정 분개했지? 안 되겠다 이겁니다. 플러스 세무조정 해야 되고 그죠? 1,000원 유보로 소득 처분합니다. 그 다음 6월 12일 거래처 대표이사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대손 충당금과 상기했다. 알았다. 요거는 인정된다. 건드리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7월 25일 거래처 부도 발생으로 받으러 온 80만 원을 대손 충당금과 상기했다. 부도 발생했다고 6개월 기다리라 이겁니다. 6개월 기다리지도 않고 부도 발생한 날 80만 원 전체를 대손 확정 분기했다고 요거 안 되겠다 이겁니다. 80만 원을 플러스 세무조정해야 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합니다. 맨 위에 등장했던 1,000원이라는 유보는 뭐에 대한 받으러움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한 유보고요. 이번에 세무조정한 80만 원이라는 거는 유보는 유보인데 무슨 뭐에 대한 유보? 이것도 받으러움 계정 과목에 대한 유보였다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 9월 18일 회수기일 6개월 경과한 특정 거래처의 소액 채권인 외상 매출금 15만 원을 대손 충당금과 상기했다. 자, 6개월 경과야 했는데 그게 소액 채권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30만 원 이하 소액 채권은 대손 인정해 준다 이거지요. 알았다 이거. 건드리지 않겠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4건의 대손 확정 분개가 등장했는데 세무조정은 2개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기중의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
끝났고요. 이제 기말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한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하면 될 겁니다. 자, 정기로부터 대손 충당금 부인액 60만 원이 있었답니다. 이 부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올해 반대 세무조정한다 그죠? 마이너스 세무조정 60만 원. 마이너스 유보고 엄밀히 따지면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 이겁니다. 요거는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에 대한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지요. 자, 이제 올해 한도 초과 금액 계산해 봅니다. 장부상 올해 추가 설정 금액 얼마로 봅니까? 추가 설정한 거 장부상으로는 217만 원이지만 세법은 철저하게 총액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기말 금액 2920000 자체를 설정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세법상 한도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계정 과목들의 잔액이 이렇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포함했다고 알았다고 당연히 포함해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요 세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장부상 잔액이 10 플러스 20 플러스 32 162M 나옵니다. 1억 6,200만 원.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할게요. 요거에 장부상 잔액이고 여기서 세법상 이러한 계정 과목에 대한 유보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되겠다. 그죠?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2개의 플러스 유보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M 말고 정식 동그라미 다 적는 게 조금 알아보기 쉽겠네요. 자 162000000 여기에 장부상 잔액이고 여기서 세법상 플러스 유보가 2개가 있었어. 플러스 유보 1,000원, 플러스 유보 80만 원. 요게 세법상 잔액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대손 실적률과 기본율 1% 둘 중에 큰 거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대손 실적률이 1%입니다라고 딱 단순화 가정을 주었다 그죠? 그래서 기본율도 1%, 실적률도 1%니까 그냥 1% 적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한도 금액이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자, 162 000000 플러스 1,000원 플러스 80만 원 하면 162801000이고 곱하기 0.01 하면 1628010 나옵니다. 됐죠? 장부상 설정에 세법상 한도 비교합니다. 2920000하고 비교해보면 1291990만큼이 한도 초과 금액이고요. 그걸로 플러스 세무조정합니다. 란이 좀 공간이 부족하니까 맨 위쪽에 적을까요? 맨 위에 요 옆에 적을게요. 자, 플러스 세무조정해야 되고 얼마요? 11990 요거 플러스 유보입니다. 됐죠? 이렇게 네 가지 세무조정 결론값 얻었고 위에 있는 두 개는 유보가 받으럼 계정 과목에 대한 유보고 아래에 있는 두 가지 마이너스 유보와 플러스 유보는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에 대한 유보였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이렇게 결론값 얻었고 이제 이 내용을 서식에 기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낙서를 좀 최대한 치우고 그죠? 서식 작성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됐죠? 슬쩍슬쩍 보면서 작업할게요. 자, 메뉴 엽니다.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자, 대손금 조정 회사에서 대손 확정 분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적어주는 겁니다. 자, 일자 요 자료 이제 보면서 그죠? 요 대손 내역 하나, 둘, 셋, 네 건에 대해서 그죠? 작업하는 거 입력합니다. 4월 5일
0405. 자, 무슨 계정 과목은 뭐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그죠? 할 수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자, 바드럼 계정 과목에 대한 겁니다. 자, 바드럼 검색창 띄워서 불러오고 채권 내역 아래쪽에 안내 나와 있다 그죠? 바드럼은 매출 채권이니까 1번 선택해 줍니다. 자, 대손 사유는 부도 6개월 경과다 그지요? 아래쪽 선택사항 중에서 부도 6개월 경과 5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고, 자, 금액은 자 100만 원이었다 그죠? 100만 원을 회사는 전부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했거든요. 차변을 대손 충당금 상계액 이쪽에다가 기재합니다. 그중에서 인정되는 거는 1,000원을 제외한 100만 원 빼기 1,000원. 999000이다. 그죠? 999000이고 부인이 1,000원이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당기 손비 계상액. 차변에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죠? 전부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다고 했으니까 당기 손비 계상액 쪽은 공란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 6월 10일 0610 요거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다. 그지요? 외상 매출금. 요것도 매출 채권이고, 자, 요거는 대손 사유 그냥 대손 인정되는 거다. 그지? 사망 실종이다. 그지? 사망 실종 3번. 금액은 50만 원. 요거 차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고, 그죠?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다고 했잖아. 그지? 그거 전부 다 인정되니까 대손 충당금 상계액의 시인액 쪽에다가 50만 원 전체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월 25일 0725 요것도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바드럼 계정 과목이고, 그죠? 매출 채권이고, 자, 요거는 부도 6개월 선택 일단 해줍니다. 부도 나긴 났어. 그런데 인정 전혀 못한다 이겁니다. 오늘 부도 났거든요. 6개월 더 기다리자 이겁니다. 자, 7월 25일부터 6개월 넘어간다고 하면 내년이다 이겁니다. 내년에 인정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금액이 80만 원.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는데 전혀 인정 못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내용. 자, 그죠? 자, 네 가지 항목이 한 화면에 보이면 참 좋겠는데, 그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네 번째 항목 9월 18일 0918 요거는 외상 매출금이다. 그지요? 매출채권. 요거는 소액채권이었다. 그죠? 소액채권 인정해 주는 거고, 뭐, 그거 특별히 없다. 그지요? 뭐, 그러면 아래쪽에서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기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뭐, 소액, 그죠? 소액 채권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뭐 적절한 내용 적으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요? 15만 원. 그래서 이거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가지 대손 확정 분계한 부분에 대해서 입력 끝났고요. 그다음 이제 입력 끝났으니까 다시 작게라는 버튼 눌러서 정상적인 화면으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네모 2번 내용 봅시다. 자, 기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를 구해야 되는데, 그 설정 한도 구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들을 쭉 적어주자 이겁니다. 하나, 둘, 셋, 세 가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서식에서 네모 2번 작성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계에서는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을 계정 과목별로 구분해 가지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이렇게 계정 과목별로 구분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하지만 세법에서는 대손 충당금 한도를 계산할 때 어떻게 모든 설정 대상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합해 가지고 한도 계산한다라는 개념을 좀 알자라고 했습니다. 네모 2번을 서식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세법은 계정 과목별로 한도 테스트하는 거 아니다.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하나로 한도 테스트 한다. 자,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얼마입니까? 110, 000, 000이고 그 다음에 받으러옴 계정 과목 20, 000, 000, 그 다음에 공사 미수금, 얼마입니까? 32, 000, 000. 요게 장부상 잔액이었고 세법상 플러스 유보 1,000원, 플러스 유보 80만 원이 생겼다, 그지요? 정기에는 없었어. 정기에는 없었고 단기 말에 이제 새롭게 생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둘 다 받으러옴 계정 과목에 대한 유보였다, 그죠? 요게 자동으로 딱 801000 끌려옵니다. 왜 끌려오는 겁니까? 위에서 이번에 받으러옴 계정 과목에 대해서 두 건이 그죠? 1,000원과 80만 원이 이렇게 부인되었다라는 걸 이미 네모 1번 서식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네모 2번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끌려오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네모 2번 서식 작성했고 자, 이제 네모 3번으로 갑니다. 자, 네모 3번 아이고 그죠? 이 낙서를 보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싶은데 그지? 도저히 안 되겠다, 그죠? 너무 가려져 가지고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 두 개는 일단 써먹었고, 그죠? 이 부분 결론값만 일단 여기 잠깐 옮겨 적읍시다. 마이너스 600만 원 작년도 반대 세무조정, 그리고 결론값은 플러스 1291990 유보였다, 그지? 요거만 결론값만 남겨놓고 아쉽지만 이 부분은 지웁시다. 됐습니까? 저렇게 지우고 서식 작성합니다. 자, 실적률 1% 하도 되고, 그죠? 뭐 기본율 1% 그대로 써먹어도 되고, 뭐 결론값은 변동 없을 겁니다. 자, 162801000이라는 금액은 그죠? 네모 2번에서 결론값으로 도출되었고 자동으로 끌려옵니다. 자, 그다음 실적률 뭐 1%, 기본율 1% 뭐 어떤 거 선택하도 상관없고요. 자, 그다음 단기 계상액. 자, 단기 계상액이 설정 금액 2170000입니다. 그리고 보충액은 자, 계라는 6번 라인의 결론값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2920000 나와야 된다, 그죠? 2920000 빼기 2170000 하면 750000 나옵니다. 그거를 보충액 란에 적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라는 6번 란이 2920000 장부상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열심히 분석해 보았던 1291990이라는 한도 추가 금액이 자동으로 딱 표시되고요. 자, 그 다음 라인은 반대 세무조정 적어주는 겁니다. 자,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이 얼마였습니까? 320만 원. 그리고 충당금 부인액이 얼마였습니까? 60만 원. 이거를 적어주면 마이너스 60만 원이라는 요 결론값이 딱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우리 낙서한 거 지워버렸네,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든 서식 작업
끝났고요. 이제 결론값 세무조정 4가지 입력합시다. 조정 등록 보조청 열어서 자 80만 원과 1,000원이 전부 다 받으럼 계정 과목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2개 합해서 입력해도 정답입니다만 저는 그냥 따로따로 나누어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과목란은 뭐 적절한 내용 적으면 되는데 저는 그냥 받을엄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뭐부터 등장했지? 1,000원부터 등장했지? 1,000원 플러스 유보의 증가 그 다음에 받을어음 이번에는 80만 원 플러스 유보의 증가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적는 겁니다.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1291990 그죠? 아래쪽 안내 보면서 적으면 되고 플러스 유보의 증가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그죠? 얼마요? 아래쪽 안내 60만 원입니다. 600000이고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 이겁니다. 그죠? 그죠? 마이너스 유보이고 그 마이너스 유보는 전기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라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4가지 세무조정 입력 완료.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봅시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세요. 됐죠? 가지급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서식 작성과 세무조정할 거고 문제 풀기 전에 수정 좀 합시다. 2번 차입금 내역에 보니까 이자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삭제 부탁드립니다. 좀 엉터리 자료고요. 문제 푸는 데는 뭐 큰 지장 없지만 좀 엉터리 자료가 지금 나와서 좀 보기 너무 싫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삭제합니다. 삭제해서 교재 수록할 거고 왜 삭제하냐면 이렇습니다. 이유는 자 올해 3월 1일에 돈 빌렸답니다. 연 2.7%로 올해 3월에 돈 빌렸으면 장부상 이자 비용은 1년치가 아니고 10개월치만 이자 비용 기록될 겁니다. 그런데 제시되어 있는 이자 비용 금액은 1년치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 그 아래 있는 내용 올해 11월 달에 돈 빌렸습니다. 올해는 2달치만 이자 비용이 장부에 기록될 것 같은데 1년치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다만 우리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래쪽에 차입금 원금 위쪽은 차입금 곱하기 액면이자 이렇게 곱합니다. 원래 몇 월 달에 돈 빌렸는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죠?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계산할 때는 물론 이러한 금액들이 사용되겠지만 그게 절대로 장부상 이자가 비용은 아니다 이겁니다. 열심히 강조드렸던 부분이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 엉터리 자료라서 삭제했습니다. 됐죠? 삭제했고 문제 풉니다. 자 메뉴 열까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자, 가지급금 내역 대표이사한테 정기로부터 이월된 거 있고 추가로 빌려줬다고 또 회수했다가 추가로 빌려줬다고 아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좀 읽어볼까요? 제시된 자료에 가지급금 가수금 없고 가지급금 관련해서 약정된 이율이나 수령한 이자는 따로 없다. 자, 차입금 내역은 이렇다.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주식회사 OK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할 때 빼야 될 겁니다. 고려하지 말자. 됐죠? 먼저
탭이 4개 있다 그죠? 순차적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가지급금 탭. 자, 가수금은 따로 없으니까 그죠? 가수금은 작업할 필요 없고 only 가지급금만 작업하면 되고요. 자, 직책, 성명 적고 그 내용을 적어주는 겁니다. 일단 회계 데이터 혹시 불러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 클릭하니까 보조창 이렇게 나타나네요. 대표적 이한강할 때 가지급금 빌려줬다가 회수했다가 할 때 회계 처리할 때 그 적요란을 딱딱 이렇게 작업했었답니다. 아, 불러올 수 있겠구나? 확인. 맨 아래에 있는 회계전표 불러오기 버튼 클릭합니다. 쫙 내용이 불러와진다 그죠? 작업이 편하네. 불러와진 내용과 제시된 내용 비교해 볼까요? 당연히 똑같겠지요. 정기 2월 추가로 빌려준 거, 회수한 거, 그리고 또 추가로 빌려준 거. 똑같습니다. 날짜도 똑같고요. 9월 20일, 11월 5일. 됐죠? 불러온 자료랑 제시되어 있는 자료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가지급금 탭은 작성 끝났고 그 다음 차입금 입력 탭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자율 선택.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2번 기본 세팅값 그대로 놔두면 되고 자 이제 차입금에 대한 내용 불러옵니다. 새로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세 군데에 에서 돈 빌린 내용이 쫙 자동으로 끌려와지고요. 끌려온 내용하고 자료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자, 주식회사 오케이 3월 1일 그죠? 똑같습니다. 모두 은행 1월 1일 그죠? 정기로부터 넘어왔으니까 우리 저축은행 11월 1일 그죠? 끌려온 내용 똑같습니다. 자, 세 군데의 차입금 내용이 모두 끌려오지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할 때 특수 관계인에 대한 주식회사 OK는 요거 빼자 이겁니다. 열심히 끌려왔지만 이 부분은 삭제하자. 주식회사 OK를 선택한 다음 삭제 버튼 누릅니다. 됐지요? 이제 요 두 군데에 대해서만 적용할 거고 모두 은행은 액면 이자율 몇 프로라고요? 모두 은행 3.5%라고. 그죠? 그러면 이자 1050000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계산할 때 사용된다 이겁니다. 설사 장부상 이자 비용이 요 금액이 아니더라도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요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거지요. 우리 저축은행 몇 프로요? 4.5%라고. 그래서 1215000이 가중평균 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 이겁니다. 설사 장부상 이자 비용이 고금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2번 차입금 입력 탭 작업했고 3번 탭 넘어갑니다. 3번 탭은 추가로 입력할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작업된 내용을 그냥 확인하는 탭이었고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사용해서 가지급 인정이자 계산할 때 연 일수가 366일이 사용되었구나. 2020년도는 윤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그냥 가볍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최종 결론값 4번 탭으로 넘어갑니다. 자, 가지급금 적수가 이렇게 계산되었고 가수금 없었어. 그래서 차감 적수 그대로 가지급금 적수가 넘어오는데 인정이자 프로그램이 열심히 계산해 보니까 767184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기록한 돈 받아서 수익으로 기록한 거는 이자 수익 기록한 건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767184 자체가 세무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값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결론값 보면서 이제 세무조정 입력하는 겁니다. 결론값 표시된다 그죠? 플러스 세무조정이고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구에 대한? 대표이사에 대한 대표이사. 소득처분은 상여가 될 겁니다. 금액은 767184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조정 입력 완료. 메뉴 닫습니다. 3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업무용 승용차 관리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십시오.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리 비용 명세서라는 서식 공부한 적 없다 그지요? 공부한 적 없는 서식이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메뉴 열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제시된 자료 보면서 입력하고 세무조정 파악할 수 있다면 작업하고 나서 빨리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 열었는데 도저히 입력할 자신이 없다고요? 할 수 없지 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6점 배점에서 최대한 부분 점수 획득할 수 있는 거 획득하고 여건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다음 문제에서 아는 내용 열심히 점수 챙기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알고 있는 내용 입력하자라는 말씀 드렸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무조정 세 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1, 2, 3. 1단계 5년 정액법 강제상각. 2단계 업무 전용 보험 들어야 되고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 원 넘어간다면 운행 일지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행 일지. 그래서 업무 사용 비율 파악하는 것이 2단계. 3단계는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 테스트였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세무조정하는 것이었고요. 자, 이제 하나씩 분석해 봅니다. 작년 2월에 대표이사 이한강 전용 5인승 승용차를 주식회사 대여캐피탈과 장기 렌트 계약했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문제인데 렌트한 걸로 출제되었네요. 사실은 업무용 승용차 관리 비용 명세서라는 서식이 있기는 한데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니랍니다. 완벽하려면 애당초 우리가 승용차 구입했을 때 취득 원가와 그 감가상각비 내용이 불러와져 가지고 1단계 작업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데 요 1단계 작업 하는데 필요한 감가상각비 불러오는 기능 자체가 아직 미완성된 상태랍니다. 미완성된 상태에서 굳이 이 메뉴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직접 구입해가지고 세무조정하는 그게 출제가 될 수 없고 렌트한 걸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거지요. 됐죠? 자, 렌트한 내용이고 내용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1단계 5년 정액법이라는 세무조정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왜? 우리 차라야지만 우리 회사명이 차라야만 우리 회사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인식할 건데 그래야 1단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데 렌트했으니까 감가상각비 인식 못합니다. 1단계 세무조정 넘어가고요. 2단계부터 출발합니다. 자, 렌트했습니다. 업무 전용 보험을 우리가 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미 들었을 거라고. 아마도 일반적인 렌트라면 볼까? 자, 업무 전용 보험 가입이라고 딱 명시해 주었고요. 임차기간, 보험기간 똑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보험회사에서 미리 들었다 이겁니다.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들어주었으니까 보험 신경 쓸 필요 없고 운행일지만 테스트하면 됩니다. 자, 렌트료가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고 1년 치면 2,400만 원이다 그죠? 거기다가 기름값이 들었습니다. 1,500만 원 넘어가니까 운행일지는 써야 되겠다 이겁니다. 운행일지 써야 되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5,000km고요. 출퇴근 외인데 업무에 사용된 거리가 1,000km랍니다. 그럼 토탈 6,000km인데 6,000km 전부 다 업무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아진다 이겁니다. 출퇴근도 업무로 보아준다고 했다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행일지는 써야 되는데 운행일지 내용 파악해 보니까 업무 비율이 100%더라. 이것이 결론값입니다. 그러면 2단계 세무조정도 세무조정 없다가 결론입니다.
3단계 세무조정만 이제 나오겠네요. 자, 감가상각비. 우리 회사 소유 차량이라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직접 테스트할 수 있겠지만 이 차는 렌트비입니다. 렌트비라고 3단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그지요? 그래서 세법에서 인위적으로 렌트비 중에서 몇 퍼센트는 감가상각비로 보겠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몇 퍼센트인지는 수시로 규정이 바뀌고 우리 출제 범위 벗어난다 이겁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관리비용 명세서라는 서식에다가 렌트비를 적으면 그 인위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자동 계산 표시된답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다가 렌트비를 좀 이따 적어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딱 자동 계산 표시될 거고요. 자, 1년에 한 달에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이다, 그죠? 2,400만 원 곱하기 자, 인위적으로 계산되는 금액 미리 알려드릴게요. 70%랍니다. 세법에서는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680만 원입니다. 1,680만 원이 감가상각비고 업무 비율은 100%니까 그지? 1,680만 원 가지고 800만 원 테스트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 금액이 플러스 세무조정이고요. 180만 원 나옵니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소득 처분은 우리 회사 소유 차량이라면 3단계에서 한도 초과 금액이 나오면 유보로 소득 처분하겠지만 우리 회사 소유 차량이 아니고 렌트 회사 소유 차량, 렌트한 차량입니다. 따라서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이 될 겁니다. 됐죠? 이것이 이 문제의 결론값입니다. 괜찮습니다. 렌트라는 거래의 경우 인위적으로 계산하는 70%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3단계의 결론값을 내가 정확하게 도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이 문제 조금 감점돼도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 따박따박 채우고 넘어가면 충분하다. 됐죠? 열심히 분석해 드렸고요. 이제 요 내용을 제시된 내용을 요 서식 열어서 하나씩 한번 채워보자 이겁니다. 됐죠? 자, 낙서 지우고요. 자, 입력할 거고 입력하기 전에 하나만 더 분석해 볼게요. 매월 200만 원이면 그냥 1년치 렌트로 2,400만 원 그냥 제시해 주면 될 건데 왜 굳이 물음표로 제시해 주었을까요? 이겁니다. 출제하신 분은 생소한 서식이긴 하지만 서식 채우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세법적인 지식을 묻고 싶었나 봅니다. 자, 렌트비 2,400만 원을 파악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렌트 회사에서 달마다 200만 원 렌트비 주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는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200만 원이래. 그러면 자, 차 렌트요 과세 대상이니까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우리한테 발급해 줄 겁니다. 200만 원 곱하기 100 나누기 110 하면 182라는 게 공급가액이고요. 182 곱하기 10% 하면은 181,818 그죠? 요게 부가가치세 될 겁니다. 세금 계산서에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는데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소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즉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라고 부르는 것과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부르는 것이 범위가 똑같다 이겁니다. 그거를 너 알고 있니를 물어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만 요 부가가치세 매입소 공제 못 받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나올 여지가 없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200만 원 전체를 차변에 임차료라고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2,400만 원이 차변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된 거고 요거 가지고 법인세 세무조정해야 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세 세무조정 문제인데 부가가치세 지시까지 한번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분석했고요. 자, 이제 서식 생소하지만 하나씩 채워볼게요.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명세서 메뉴 열었고, 자, 먼저 차량 등록부터 해야 됩니다. 상단 여러 가지 도구 버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거 보입니다. 자, 코드 0001로 하고 차량 번호 뭐 위에 나와 있다 그죠? 이런 거 적어줍니다. 0001 차량 번호 22조에 8518 차종은 안 나와 있다 그죠? 그냥 승용차라고만 적을게요. 자, 고정자산 계정 과목. 고정자산은 무슨 뜻입니까?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우리 회사 소유 차량은 아니지만 굳이 고정자산 계정 과목에 매치시켜 본다면 차량 운반구가 되겠지요. 그리고 고정자산 코드명. 자, 우리 회사가 직접 차를 구입해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뭔가 등록했다면 불러올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다. 그죠? 렌트차입니다. 공란으로 비우고 넘어가고요. 취득은 2019 0212 작년에 구입했어. 작년부터 렌트했습니다. 경비 구분요. 판매 관리부 차량입니다. 8번대 코드. 사용자 부서, 뭐 판매 관리부 뭐 등록되어 있다면 입력하면 되겠지만 등록된 거 없네요. 넘어가고 사용자 직책 대표이사 이한강이네요. 대표이사 이한강. 임차여부 자가 우리 회사가 직접 구입한 거라면 자가지만 그거 아니다 그죠? 렌트입니다. 렌트 선택해 줍시다. 임차기간 나와 있습니다. 2019 0212 2021 0211 보험 여부 가입했습니다. 가입되었다고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보험 기간 렌트 기간하고요 보험 기간 똑같다 그죠? 렌트 회사에서 보험 가입해 주었겠지요. 2021 90212 2021-0211 됐습니다. 운행 기록 사용 여부요. 정기 2월 거리 나와 있습니다. 18500 출퇴근 여부요. 출퇴근 거리가 5000km네요. 뭐 이런 거 적어주라고 했으니까 그죠? 서식에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라는 본 화면으로 들어와서 새로 불러오기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등록했던 내용이 싹 불러와질 거고 자 이제 하나씩 채워봅니다. 네모 1번은 업무용 사용 비율을 테스트하는 란이랍니다. 총 주행거리가 6000km고 전부 다 업무 관련 거리였다 그죠? 그래서 사용 비율 100%. 자, 그다음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2,400만 원이라고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유류비 기름값이 360만 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네모 1번 전부 입력했고 그래서 토탈 차량과 관련된 것이 2,400만 원 플러스 360만 원, 2,760만 원인데 업무 비율 100%이기 때문에 세무조정 없다가 결론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자, 렌트비 2,400만 원을 입력하니까 곱하기 70% 1,680만 원만큼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라고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표시됩니다. 그 금액이 아래로 끌려옵니다. 1,680만 원이 감가상각비 해당 금액인데
네모 1번 결과 업무 사용 비율이 100%다 이겁니다. 그러면 1680만 원 곱하기 100% 요거 가지고 800만 원 한도 테스트 하자 이거지요. 그래서 한도 테스트 해보니까 800만 원 넘어가는 부분이 880만 원입니다 라고 계산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쪽 내용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네모 3번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이 전기로부터 넘어온 게 있다면 여기 적어 주어서 관리하자. 네모 4번은 처분했을 때 한도 테스트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처분해서 한도 초과한 금액도 사후 관리를 하였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네모 3, 네모 4, 네모 5번에 있기는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서식 작성 끝났고요. 조정 등록 보조장 열어서 결론값 입력합시다. 자, 업무용 승용차 한도 초과인데 우리 회사 소유가 아니고 렌트한 거다 이겁니다. 렌트 선택해 주면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소득처분 자동으로 딱 채워지고 그지? 금액 아래쪽 안내 보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조정까지 입력 완료. 됐죠? 자, 서식 닫읍시다. 저장할까요? 예.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를 보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세요. 자, 작업합시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메뉴 엽니다. 자, 메뉴 열었고 이제 하나씩 작업해서 내용 입력하면 되겠네요. 3번 문항이 별 문제 아닌데 서식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수 비중을 많이 뺏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문제로 출제될 만한 주제, 선급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그리고 감가상각비 계산, 즉 즉시 상각 의제 문제, 그런 문제들 별도의 독립된 문항으로 출제될 만한 것이 그냥 4번 문항의 하나의 항목으로 그냥 밀려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세무조정이 등장하는데요. 세무조정이 6개 등장하면 이제 한 개 1점씩 배점하겠다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열심히 하나씩 세무조정 분석해 봅시다. 자, 먼저 세금과 공가로 이렇게 비용 처리되어 있는데 대표이사의 개인 차량 취득세랍니다. 우리 회사 업무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차량 구입하면서 세금 내야 되는 거를 괜히 회사 돈으로 냈다 이겁니다. 이거 비용 인정 안 되겠다 그죠? 송금 불산입. 소득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처분은 뭡니까 이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가 될 겁니다. 대표이사가 내야 되는 돈을 괜히 회사가 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표이사한테 돈 주었다 이겁니다. 귀속은 대표이사. 취득세에 대한 세금과 공가 세무조정이니까 플러스 유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이 차량이 우리 회사 업무에 쓰는 우리 회사 차에 대한 취득세라면 플러스 유보 맞습니다. 송금 인정을 하되 귀속 시기를 좀 다르게 조정한다 이겁니다. 그때는 플러스 유보지만 지금은 뭡니까? 우리 회사 차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 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유보가 아니고 상여로 소득처분 되어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그 부분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랍니다.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건물이 있는데 남한테 세를 주었답니다. 보증금 받았다 이겁니다. 그 보증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싶은데 매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니까 왜 보증금은 받은 돈 그대로 돌려주니까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싶은데
따로 세금계산 발급할 수도 없고 받은 돈 그대로 돌려주니까 인위적으로 금액을 계산해서 부가가치세 납부하도록 간주임대료 규정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간주임대료 규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생돈 내는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고 이 부분은 법인세 세무조정에서는 건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당연히 세금 계산해서 세금 납부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생돈 내는 게 아니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잠깐 키핑해 놨다가 납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계정 과목이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등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서 비용 계정 과목이 등장하는 것은 두 가지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지금 보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 두 번째, 우리 회사가 무언가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잘못한 게 있다고요? 가산세 내야 됩니다. 가산세도 생돈 내는 거니까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이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비용이 등장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개념 정리해 보았습니다. 됐죠? 만약에 가산세를 냈다고요? 그 부분은 우리 회사가 잘못한 벌금 성격이니까 송금 불산입 될 겁니다. 비용 처리했다면. 그런데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법에 따라서 잘 낸 거니까 송금 불산입 같은 거 없다 이겁니다. 됐죠? 자, 세 번째, 세금과 공과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재산세 세금 낸 겁니다. 잘했다. 네 번째, 보험료 580만 원, 보험기간이 열었습니다. 월할 계산하십시오. 됐죠? 선급 비용 명세서라는 서식 따로 작성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바로 월할 계산으로 결론값만 세부 조정하라 요겁니다. 자, 보험료 580만 원 중에서 자, 올해분이 6개월이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6개월은 자, 보십시오. 580만 원 전체가 다 비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년 1월부터 6월 6개월분은 선급 비용으로 기록되었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올해 비용이 아니다. 플러스 세무조정 유보로 소득 처분되어야 되고 금액은 58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6 그죠? 그러면 아이고 그냥 580만 원 나누기 2 하면 되겠다. 그죠? 290만 원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값은 2135000이었다. 그죠? 그다음 이자 수익 국세 환급금 이자랍니다. 우리가 세금을 냈는데 너무 많이 냈답니다. 돈 돌려받습니다. 많이 된 거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고 이자가 좀 붙어서 돌려받는다 이겁니다. 그 이자가 864000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금 많이 내서 돌려받는 이자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 입금 불산입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이 부분 수익으로 기록했다고 그러면 법인세를 또 추가로 내야 되는데 그럼 이상하잖아. 그지? 세금 안에 내서 이자 부분 받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법인세 내면 이상하니까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세무 조정되고 금액 얼마요? 864000이고 소득 처분은 기타 될 겁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 340만 원,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랍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요 결론값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라는 서식에 바로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니를 묻고 싶었나 봐. 그래서 결론은 요 내용 나와 있지만 요 서식에는 기재 안 한다가 결론입니다. 됐죠?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 둘, 셋, 세 가지 세무조정 등장했습니다. 자, 낙서 조금 지우고 세 가지 결론값만 놔두고
아래쪽 내용 진행합니다. 자, 자본금과 전입금 조정에 있어서 을표 기초자네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다 이겁니다. 재고자산 평가증 제품에 대한 거 재고자산 평가증 이름에 증이라고 붙어 있지만 그 실제 성격은 뭡니까? 마이너스 유보였습니다. 마이너스 세무조정이었다. 마이너스 유보가 넘어왔는데 요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올해 플러스 세무조정으로 없앤다고 했습니다. 유보고 플러스 유보. 요 플러스 유보는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마이너스 유보의 감소다 이겁니다. 그 다음 성급비용. 작년도에 플러스 세무조정 했습니다. 260만 원. 그런데 해당 보험기간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랍니다. 올해 6월 말이 지났다 그지요? 올해 12월 31일 시점 기준으로 세무조정하는 겁니다. 올해에 6개월이 전부 경과되었으니까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는 없어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세무조정 260만 원. 마이너스 유보고 요 마이너스 유보는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 260만 원이 없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에서 두 가지 세무조정 도출했고요. 마지막 세무조정, 그죠? 독립된 문제로 출제될 만한 것이 그냥 밀려나가지고 이렇게 부분 점수로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직출액 3천만 원을 손익계산서의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즉시상각 의제가 적용된다 그죠? 다만 특례 규정이 있었다 그죠? 특정 요건 충족한다면 그냥 넘어가 줄게라는 특례 규정이 있었고, 자 소액수선비 작년도 말, 즉 기초 장부상 금액의 5% 미만이면 봐줄게. 또는 600만 원 미만이면 봐줄게. 이런 특례 규정이 있었습니다. 특례 규정 적용되는지 테스트 해볼까요? 장부상, 즉 건물 취득가액 8억 원,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 3억 6천만 원. 얼마입니까? 장부 금액이 800,000,000 마이너스 360,000,000 곱하기 5% 하면은 2,200만 원 나옵니다. 2,200만 원 미만이면 봐줄게 이겁니다. 3천만 원, 2,200만 원 미만 아니다 그죠? 600만 원 미만이면 봐줄게. 3천만 원, 600만 원 미만 아니다 그죠? 오케이. 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고 원칙에 따라서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하자 이겁니다. 즉시상각 의제는 두 가지 작업이다 그지요? 첫 번째 취득 원가에 플러스 시키고요. 두 번째 회사의 감가상각비로 본다 이겁니다. 자, 이제 테스트합니다. 자, 장부상 감가상각비 얼마입니까? 자, 장부상 감가상각비는 2천만 원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즉시상각 의제 금액 3천만 원을 플러스 시킵니다. 그러면 장부상 감가상각비는 5천만 원 계산되고요. 자, 세법상 한도요. 자, 취득원가가 장부상으로는 8억 원이지만 여기서 멈추면 되는 게 아닙니다. 3천만 원을 플러스 시키자 이겁니다. 8억 3천만 원이 취득원가고 곱하기 자, 정액법이고 내용서수 40년입니다. 그러면 잔존가치 0으로 본다 그죠? 세법에서 8억 3천만 원 곱하기 40분의 1 이것이 올해의 감가상각비 한도입니다. 830 000 나누기 40 하면 20750 000이 되고요.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한도 초과다 그지요? 플러스 세무조정 2925
250 000 플러스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 결론값 냈습니다. 됐죠? 이렇게 마지막 세무조정 분석했고요. 낙서 지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물어볼 만한 주제들은 딱 정해져 있는데 3번 문항이 막 어설픈 문제를 가지고 막 6점, 100점 주다 보니까 4번 문항에 굵직굵직한 중요한 내용들이 그냥 다 몰아져 가지고 토탈 6개 세무조정이 등장했다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네? 자, 5개인가요? 오케이.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여섯. 토탈 6개. 그죠? 그죠? 번호 붙입니다. 1, 2, 3, 4, 5, 6. 그죠?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뭐냐면 6개 자잘하게 쪼개져 가지고 출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 세무조정당 1점, 100점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다 맞출 수 있겠지요? 다 맞추는 것이 제일 좋고 뭐 실수로 한두 개 틀렸다 그러면 부분 점수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하나씩. 자, 먼저 과목란에는 뭐 적절한 내용 적으면 되는데 그지? 그냥 세금과 공과라고 그냥 적었겠습니다. 세금과 공과. 자, 조정 등록 말고 그죠? 직접 입력 클릭해가지고 그냥 적을게요. 세금과 공과 얼마입니까? 2135000이고 상여로 소득 처분했다. 2135000 상여. 그 다음 또 세금과 공과라고 적겠습니다. 그죠? 세금과 공과고 보험료고 그지? 그 다음은 보험료라고 적고 290만 원 적겠습니다. 플러스 유보의 증가. 그 다음은 국세환급급 이자 수익이라고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세무조정 864000 기타 됐습니다. 그 다음 전기 재고자산 평가증이다. 그죠? 요거 플러스 세무조정입니다. 직접 입력 전기 재고자산 평가증 요거를 원래 플러스 세무조정한다. 270만 원. 그리고 요거 플러스 유보고 엄밀히 따지면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마이너스 유보의 감소다 이겁니다. 그다음 플러스 그다음에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세무조정의 감소 그죠? 마이너스 세무조정이다 그죠? 얼마? 260만 원. 요거는 전기 선급 비용 뭐 이렇게 할까요? 자, 260만 원. 마이너스 유보고 그거는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었고 그 다음 마지막 세무조정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다 그죠? 건물 자, 요거는 뭐 조회 혹시 되나요? 또 한번 써보고 볼까? 자, 조정 코드 누르고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있네요. 뭐 요거 불러가서 써먹읍시다. 250 000 플러스 유보의 증가 이렇게 6가지 내용 적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이제 플러스 유보 2135000 플러스 유보
2900000 마이너스 세무조정 기타 864000 플러스 세무조정이고 270만 원인데 요거는 정기에 대한 세무조정이니까 그죠? 플러스 유보인데 마이너스 유보의 감소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바보같이 마이너스 유보인지 플러스 유보인지 그런 내용이 표시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의 감소가 그냥 유보 감소로만 표시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이너스 세무조정이다 그죠? 260만 원 요거 마이너스 유보인데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의 감소. 그 다음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2925000 플러스 유보의 증가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해 보았습니다. 5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만을 참조하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의 3 단기공제 및 2월액 계산 탭 작업하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완성하십시오. 당사는 중소기업이고 불러온 자료를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참조한다. 연습했던 부분입니다. 최저한세 테스트에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메뉴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메뉴 작업하는 거고 하나 덧붙여졌습니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이라는 메뉴의 맨 오른쪽 탭을 좀 작업해 주십시오라고 덧붙여졌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대로 입력하고 덧붙여진 내용 메뉴 열어서 알고 있는 내용대로 제시된 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입력할 거고 다만 문제 수정 좀 할게요. 자, 고용 증대 세액공제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옛날 이름이거든요. 최근 세법에는 현행 세법에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용이라는 키워드로 세액공제 검색해 보면 엄청 많은 세액공제가 검색되고 그 중에서 어떤 거 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겁니다. 채점은 그 중에서 어느 거 쓰더라도 정답으로 채점되었겠다 그죠?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이름 고쳐서 수록하겠습니다. 자, 수정부터 합니다. 요거를 고용을 증대시킨 예쁘게 쓸게요. 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름 길다 그죠? 이걸로 이름 고쳐 주십시오. 됐죠? 정확한 이름. 그 다음에 맨 아래쪽 내용 고용 인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걸로 가정한다. 이 부분 삭제 부탁드립니다. 모범 정답을 보면 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걸로 이렇게 화면 캡처가 발표되었는데 요 세액공제는 사실은 전년도보다 고용 인원이 늘어나야만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랍니다. 그러면 아래쪽 내용은 삭제되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이름 고치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맨 아래쪽 내용은 삭제하고 이렇게 두 가지 수정했고요. 이제 작업합니다. 됐습니까? 자, 됐죠? 두 가지 작업했고 자 이제 작업할 거고 내용 그냥 쭉쭉 입력하면 되고 다만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세금 깎아주는 규정이 세 가지 등장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연구인력 개발 및 세액공제, 뭐라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렇게 세금 깎아주는 그 규정이 세 개 등장했는데 최저한세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가 핵심이다. 그지요? 우리 외울 수 없다. 그죠? 합계표 메뉴 사용해서 파악해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워낙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따로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일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적용 대상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머지 두 개는 최저한세 적용 맞을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부터 확인. 자, 법인조정 로마자 1번 화면 맨 아래쪽에 공제감면 세액조정 로마자 2번 맨 아래쪽에 합계표 메뉴가 있다. 그죠? 자, 여기서 자, 세액감면인데
최저한세 적용 세가면 세 번째 탭이다. 그죠? 요 탭에서 특별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온다. 그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가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맞다 이겁니다. 그다음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요. 요거는 세액공제이면서 최저한세 적용되는 겁니다.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 네 번째 탭에 있겠다 이겁니다. 자, 고용 보십시오. 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엄청 많다 이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 그죠? 여기 있네요. 그죠? 아래쪽에 보니까 그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거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되구나 이런 거 확인했습니다. 됐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세 가지 세금 깎아주는 규정에 대해서 두 가지는 최저한세 적용되고 한 가지는 적용 안 되구나라는 거 파악했고요. 자, 이제 하나씩 요구하는 내용 작업합시다. 그죠?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괄호 3번 세액공제 조정 계산서 명세서 괄호 3번 메뉴 열었고요. 탭이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단기공제 및 2월액 계산이라는 탭입니다. 자, 제시된 내용 중에서 세액공제가 2개 있다. 그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 두 가지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낙서 지울게요. 낙서 지우고 진행합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물론 최저한세 적용은 되지 않지만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괄호 3번이라는 요 메뉴의 맨 오른쪽 탭에 일단 입력은 해준다 이거지요. 검색합니다. F2 버튼 눌러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자, 두 개가 검색된다 그죠? 최저한세 제외, 최저한세 적용. 중소기업일 경우 최저한세 제외다 그죠? 두 번째 요란을 요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자, 사업연도 올해 발생한 거랍니다. 2020년 당기분이 얼마입니까? 350만 원. 그래서 올해 발생한 거고 그거 올해 써먹을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그죠? 고용 보십시오.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고용을 증대시킨 청년 고용 아니다. 그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걸 선택해 주고 자, 요거는 정기에 발생해서 2월 된 거 350만 원, 올해 발생한 거 300만 원이랍니다. 나눠서 기재해 주죠. 2020도 있고 아이고 2019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2020도 있다 이겁니다. 작년에 발생한 거는 2월 된 겁니다. 350만 원. 올해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350만 원. 됐습니다. 올해 발생한 거 당연히 올해 써먹을 거고 정기로부터 넘어온 350만 원도 올해 써먹을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세액공제 조정에 있어서 괄호 3번의 맨 오른쪽 탭 일단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이제 요 세액공제는 올해 혹시 못 써먹으면 5년 동안 2월에서 뭐 이렇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오른쪽에 나타나고요. 그런데 올해 써먹고 싶다고 적은 것 중에서 혹시라도 최저한세 적용이 되면 못 써먹습니다라는 것이 끄트머리 쪽에 입력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최저한세 테스트 하고 나서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 상태로 일단 놔두고 저장 버튼 누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메뉴 엽니다. 먼저
법인 조정 로마자 2번에 있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메뉴 열고요. 자, 제시된 내용 입력합니다. 당기 순이익 312 500 000. 자, 플러스 세무 조정이 27850 000. 마이너스 세무 조정이 1104150 000. 아유, 못 외우겠다. 자, 110415000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결손금 이런 건 자료 없으니까 요 상태면 이제 왼쪽 내용이 작업 끝났고요. 저장 버튼 누릅니다. 프로그램에서 과세 표준과 산출세까지 자동 계산해 주었고요. 자, 이제 어느 쪽 내용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쪽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최저한세 테스트하고 나서의 결과값 그리고 차감세액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을 해야 테스트가 된다. 자, 여기까지 저장했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메뉴 엽니다. 자, 감면호색. 자, 일단 뭔가 작업을 많이 했으니까 불러와야 되겠다. 그죠?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조금 전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내용이 쫙 끌려옵니다. 산출세액 25987,000까지 그죠? 25987,000까지 딱 자동 끌려왔고 700만 원을 어디서 끌려왔습니까? 우리 세액 조정 명세서 괄호 3번의 맨 오른쪽 3번 탭 내용에 자, 올해 세액공제 중에서 연구기업의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최저한세 조정 안 하고 아래쪽에 있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조정이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거 350만 원이랑 올해 발생한 거 350만 원이랑 토탈 700만 원을 올해 써먹고 싶다라는 걸 여기 작업했기 때문에 요 내용이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에 그대로 끌려온다 이겁니다. 끌려오지 않는다면 이제 내가 직접 입력하면 되고 됐죠. 자,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다 그죠?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액 감면이 있었다 그죠? 5197400 요거를 적어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최저한세 테스트를 쫙 해줍니다. 최저한세 해준 결과값 봅니다. 자, 세금 깎아주는 규정 중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죠? 자, 최소한 세금 내야 되는 것이 얼마냐면 차감 전 과세표준. 이 회사는 과세표준 계산할 때까지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금 깎아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자체가 차감 전 과세표준이다 이겁니다. 요거 곱하기 7%가 최소한 세금 내야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1609540만큼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깎아주는 규정을 전부 다 적용하고 나니까 137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자, 최소한 세금 내야 되는 게 이렇게 계산되었는데 세금 깎을 거 전부 다 적용하니까 13789,600이다 이겁니다. 너무 작다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요 표시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포기하자 이겁니다. 700만 원 중에서 2305850만큼 포기해서 결국은 4694150만큼만 적용하자. 그리고 세액 감면은 전부 다 적용하자. 그래서 차감세액이 16095,450 최저한세 금액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자동 표시되었고 요 자동 표시된 논리는 이겁니다. 자, 최저한세에 따른 공제 감면 배제는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십시오 라고 자료 나와 있다 그죠? 자, 세액 공제는 2월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못 써먹더라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세액 감면은 올해 못 써먹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포기해야 된다면 뭐부터 포기하자고요?
내년에 써먹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먼저 포기하자 이거지요. 그러한 세부담 최소화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포기해야 된다고 세액공제를 먼저 포기하자. 됐죠? 그렇게 자동 표시되었고 이제 요 결론값 가지고 나머지 서식들 채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까지 내용을 저장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7번 라인에 적어야 되는 내용은 얼마라고요? 5197400과 4694150 합한 요 두 금액 얼마? 5197400 플러스 4694150 하면 9891550을 적어야 되고 그 다음 라인 결론값은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최저한세 1600540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 내용으로 입력합시다. 여기다가 98, 91, 550 적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라인 결론값이 얼마요? 1609540 이렇게 나온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는 거는 뭐였습니까?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350만 원이었습니다. 요거를 19번 라인에 적어주고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끝났고요. 마무리합시다. 자, 원천 납부세액 88만 원 있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회사 분납까지 작업해 보랍니다. 자, 내야 되는 금액이 1,171,540입니다. 1,000만 원부터 2천만 원 사이에 있다, 그죠? 그러면 1,000만 원까지는 지금 내야 되고 1,0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은 나중에 낼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분납 금액, 분납할 세액 쪽에 커서 위치시키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표시해 주네요. 1,000만 원 넘어가는 이 부분은 지금 요 부분은 나중에 낼 수 있고 1,000만 원은 지금 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자동 표시됩니다. 내용 참고해서 입력합시다. 자, 현금 납부 1715450 이렇게 적어주면 서식 작성 완료. 됐죠? 자, 내용 여기까지 내용 저장하고 자, 그리고 좀 생소한 메뉴지만 세액 조정 명세서 괄호 3번도 마무리합시다. 자, 열심히 이렇게 왼쪽 내용을 입력했는데 이제 오른쪽 내용 결론값을 내자 이겁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요. 이거 그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그 아래 있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거는 이제 최저한세로 혹시 포기해야 될 게 있으면 적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최저한세 포기해야 될 거 얼마였습니까? 2305 850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되는 거 적어줍니다. 자, 적어줄 때 또 고민 생긴다, 그죠? 작년에 발생해서 2월 된 거를 포기해야 되는지 올해 발생한 거를 포기해야 되는지 둘 중에 뭘 포기해야 될까요?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랍니다. 포기해야 된다고요? 올해 발생한 걸 포기해야 되겠지요. 5년 동안 2월 된다고 유효 기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것부터 써먹고 올해 새로 발생한 게 조금 유효 기간이 더 기니까 요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되겠지요. 됐습니까? 요거까지 좀 묻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두 라인으로 입력했는데 아래쪽에 있는데 2020년 요거를 포기하는 걸로 적어 줍시다.
2 3 0 5 8 5 0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서식이 이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됐지요? 그리고 참고로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토탈 700만 원 써먹고 싶었는데 최저한세 때문에 포기해야 돼서 요 금액만 결국 써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4694150만큼 써먹을 수 있고 요거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 있는 요 금액 그죠? 과 일치할 것입니다. 서로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메뉴들 전부 작성해 보았고 메뉴들 다 저장